다음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TV 토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각각 뭔가 안보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뒷말을 많이 낳고 있죠.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데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이 발언이 나온 뒤 논란이다. 그리고 이거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 발언이 뭐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이게 나온 뒤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리고 앞서서 이 말하기 앞서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비난 많이 했습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조금 추가해 설명한 건데 이거를 문제 삼았다. 또 이렇게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윤석열 후보는 국제망신이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네티즌들이 많이 쓰는 어떤 이 온라인 게시판에 이 내용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발언인지 그리고 반응이 있었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제가 정치 입문한 지 한 8개월 된 거를 빗대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개월 된 정치인이다 해가지고 초보자가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려서 이렇게 전쟁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 논란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동맹 그게 또 논란이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언사의 이제 신중성에서 좀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디플로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아니라도 외교적인 수사. 그러니까 정치인이 할 얘기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내용 발언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가능합니다. 선동가처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론장 아니면 뭐 유세장 뭐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대통령 또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발언의 수위 그리고 맥락 이런 것들이 가려져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디플로 토크인데 이 두 발언은 그 디플로 토크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 돼서 그 자리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 발언이 지속되면 그건 정말 국익을 실추시키는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외교적인 사안을 국내 정치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건 뭐 여러 전례들이 있었고 이번 경우도 그와 연동돼서 아마 얼마든지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후폭풍이 있고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좀 초보라서 이게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극을 받았으니까 침공을 한 거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약간 뒷말이 났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고 민족적 배경도 있고 또 지난 6개월 전에 대선에서 보면은 주요 후보가 한 4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밖에는 사실은 국민이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코미디언으로서 국민의 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예. 나머지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지나치게 러시아에 친한 후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강성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을 해야 된다라 할지 뭐 이런 극렬 발언들을 친노 반노 성이 네. 너무 강했다는 거네요. 거기가 지금 나라가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라가 거기도 몇 조각이나 있습니다. 이 통합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인데요. 예. 주요 후보 네 후보 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젤렌스키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예. 물론 코미디언이고 국민의 종에서 좋은 역할을 맡았죠. 아주 예. 훌륭한 대통령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찍을 후보가 없었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의 선택지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봤더라면 저런 발언들을 함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젤렌스키가 안보보좌관이나 예.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면서 인사에 패착을 했고 예. 이 나토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약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예. 일단 외교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미국 그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 얘기는 국경을 넘으면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화당, 민주당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되고요. 이것은 루즈벨트 시대 때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미국 정치인들이 지키는 자문입니다. 우리나라 위상이요, 과거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많은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나라하고도 관계가 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덜컥 나온 거죠, 발언들이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윤석열, 유사시 일본 군대 뭐 한반도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질문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진 않는다라고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일단 극단적으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유관순에 미안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왜곡한 거다. 이거 갖고 선동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들어보시죠. 그렇죠. 유사시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에 곧 3.1절 아닙니까? 곧 3.1절인데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저 같으면 그 유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홍경희 대변인 네. 평가해 주시죠. 뭐 또 민주당에서 일단은 뭐 너무 발언 일부만을 좀 떼어내가지고 좀 과도한 해석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본에 관련된 발언은 정말 100번 조심해도 부족함이 정말 신중해야 되죠. 네, 예. 저희 또 국민들의 감수성이 되게 민감하고 예. 또 과거에 저희가 35년이라고 하는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통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의 맥락을 떠나서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아울러서 이제 이 관련된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상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63년부터 일본 측에서 계속 그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도 동조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환 변호사, 뭔가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의 뭐 말실수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권영세 본부장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국민들께서 또 들으시는 거는 다르게 들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워딩을 보자면은 그 한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서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일본군이 들어오는 형태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취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라는 발언이 예. 사실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바로 잡고 예. 그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오는 형태의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저희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전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 뭐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할 수도 있지만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동맹이 돼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더라도 예.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형태의 동맹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 같은 걸 두겠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이게 깔끔했을 뭐 텐데.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안보 문제는요, 우리만 관계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지켜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뭔가 좀 뒷말을 아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교착인가요? 교착까지는 아니지만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러시아군이 어떤 도시를 점령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뭐 민간인들 관계에 어떤 이 격전이 벌어지면서 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가운데 제재가 들어가 있죠.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을 시키기로 한 거죠. 이거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죠. 금융 핵폭탄으로 불립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은요, 이거는 금융과 관련해서는 거의 핵폭탄이 터진 거다. 초토화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보죠. 미국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은행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 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300개 정도 러시아 은행 이걸 막아버리겠다 여기에서. 그러면은요, 러시아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거래 막힌다. 딱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와 러시아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한국 기업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출대금, 뭐 수입대금, 돈이 오가지 못하니까요. 러시아로부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푸틴은 반발하면서 뭐 핵부대 경계 강화 명령을 내렸다. 요 얘기인데요. 요 얘기는 다음 기사에 좀 더 자세히 돼 있습니다. 보시죠.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 때리자 푸틴 핵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자 나토 수장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서 회담. 뭔가 좀 또 여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고요. 이런 가운데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가 좀 오늘 많이 실려 있어요. 그동안 이 대통령 참 비난 많이 받았어요. 비판도 많이 받고요. 아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 나왔을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요. 보시죠. 반전인가요? 젤렌스키 조국을 지키겠다. 안팎으로 항정과 반러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말입니다. 좀 더 보죠. SNS를 통해서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 본인은 건재하다. 이걸 일단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아니 정치 경험이 없는데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 있게 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피를 제안했대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을 할 수도 있다.
도와주겠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잘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항전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정상들과 이딴 통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게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탄약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젤렌스키 대통령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тому що наша зброя – це наша правда. Наша правда в тому, що це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країна, наші діти.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도와달라.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효 의원님. 일단 반전 아닙니까, 이거는요? 유학생이나 여행객들도 자기들의 예. 개인적인 일정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총을 쥐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귀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라고 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 저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경국 의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친서방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국민이 있고요. 또 친러 성향을 가진 러시아계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내에도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사실 그런 점에서 친서방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태가 길게 갈지 짧게 갈지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08년에 똑같은 이유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언을 한 게 2008년이에요. 아. 우크라이나는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게 진전이 안 돼 있었고 조지아는 작은 규모이기 예. 때문에 바로 가입을 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바로 침공을 했어요. 예. 그때 어떻게 했느냐? 조지아는 워낙 군사력 격차가 컸기 때문에 사흘 만에 그냥 항복을 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친러 체제의 정부를 세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끝난다면 예.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죠. 예. 그럴 경우 과연 젤렌스키 정부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 그럼 러시아 의도라면 이건 유지가 안 안 될 된다고 봐야 가능성도 되는 있지 거죠.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서는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치죠.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침공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처럼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예. 또 국지전 형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예. 계속 저항을 한다면 예. 설사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계속 저항을 한다면 그건 아프간 사태처럼 계속 갈 수 있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경험을 했죠, 그걸. 수동에 그렇습니다. 빠지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서방 예. 세력 미국이 그런 러시아에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예. 무기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 할 거냐.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우리나라와 관련이 돼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국제사회 제재죠. 여기 보면은요. 러시아 제재 머뭇댄 한국, 미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우리가 무슨 규제 대상입니까?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대상이 된 국가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뭐 중국, 인도 정도 들어가 있고 서방 국가 대부분 빠졌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